자, 들어갈게요. 들어가. 누가 들어가지 말래요? 예, 저 들어갈게요. 아니지. 여기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자,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투더, 수투더, 나! 난 어떻게 해? 강캐. 어? 강투더 캐! 예, 이거 아니었어요? 강투더 캐! 자, 아니, 우리 댓글하에, 이거 댓글하래? 댓글하. 댓글아마. 댓글하마. 하이 아부지님께서 다음 야구할 때부터 우영우 인사법으로 시작해주세요. 이게 있어가지고 시작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영우 인사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자, 들어갈게요. 자, 구운 감자님께서 이거 똑같이 쓰셨네. 야구라를 스토브리그 리뷰 때부터 봤는데 강캐와 장순환은 성격이 좋으신 듯 매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야 투더 굿 투더 라 이렇게 하셨네. 우리 이렇게 투더 굿 투더라. 야, 이거였네. 이렇게 아주 쓰셨네. 근데 어떻습니까? 장순환가 바라보는 강캐가 바라보는 장순환은 성격이 좋은 겁니까? 제 성격이 글쎄요, 좋은 건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 성격을 제가 판단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욕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좀 괜찮다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진짜 좋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봤는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강캐는. 저요? 네. 제 성격이 안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몇몇 봤어요. 이씨, 나오라 그래. 근데 내가 제 그 성격이 뭐 어떠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래도 한두 명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장선은 어떠냐? 장선 성격 어떠냐? 네. 저는 성격 좋다고 얘기하는데 호불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랑 똑같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브라운 리님께서 적어주셨는데요. 어제 8월 25일 경기에 박세웅 선수가 6실점을 했는데 비자책은 0이었습니다. 이 목요일 경기인데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실책으로 인한 자책점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어려운 게 야구 규칙이네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6실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아웃을 박세웅이 잘 잡았습니다. 근데 실책으로 내보내요. 그 이후에 만약에 박세웅이가 10점을 줍니다. 네. 그러면 그거 다 비자책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아웃 이후에 실책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실책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닝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끝났어야 되는데 그 실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 박세웅 선수가 안타를 맞습니다. 홈런 맞고 안타 맞고 홈런 맞고 15점을 줘요. 다 비자책입니다. 네,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투아웃 이후부터입니까? 아니죠. 그 전에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그 전에도 가능한데 만약에 뭔가 이제 원아웃 이후에 실책이 나왔는데 네. 뭐 투아웃을 또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타를 맞았어.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타자 잡아내. 근데 그 실책으로 나간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자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까다롭게, 그러니까 노아웃, 원아웃 때는 좀 까다로운데 투아웃 때는 확실히 실책으로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점수 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영일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스트라이크 낫아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규칙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낫아웃의 정확한 뜻은 야구에서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포수가 받지 못했을 때 아웃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자가 공을 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칙. 공보다 타자가 1루에 빨리 도착하면 진루가 된다. 이게 사실 낫아웃의 정확한 뜻입니다. 네. 이게 생겨난 이유가 네. 사실 저도 좀 어려웠어요. 네, 이게 찾아보니까 여기 낫아웃이 생긴 이유라고 딱 그 치면 나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머나먼 예적 1800년도에는 야구에는 삼진이 없었다. 당시 투수는 타자가 치기 좋은 공을 던져서 타격을 하게끔 해야 했다. 자, 그러지 않고 어려운 공을 던지려면 타자들이 타격을 안 하고 영원히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경기를 지루하게 만들었기 때문. 해서 당시에는 세 개째 스트라이크 타자가 공을 못 치면 그냥 페어볼을 친 걸로 간주하여 1루에 내보내는 이상한 시스템이 있었다. 3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면 타격을 못해도 무조건 1루로 내달렸다. 당시에 포수들 장비가 열악했기에 공을 받을 때 부상을 줄이고자 지금 위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덕분에 1루에서 타자가 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포수들의 장비가 좋아졌고 지금처럼 홈플레이트 바로 뒤에 위치하며 1루와의 거리도 가까워졌으므로 해당 상황에서 타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살지도 못할 타자가 내달리는 무의미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 번째 스트라이크째를 포수가 곧바로 잡으면
자동으로 죽게 되는 삼진아웃이 생겼다. 즉 낫아웃보다 삼진아웃이 먼저 생겼다. 물론 삼진아웃이 생김으로써 경기 시간도 단축되고 투포수의 멋진 퍼포먼스가 탄생했으므로 야구 발전 측면으로는 대단히 좋았다. 이게 사실 왜 낫아웃이 생긴 이유입니다. 생기는 이유. 네. 근데 예전에는 포수들이 타자 뒤에 엄청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진진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선수들이 정규 수업을 모두 들으면서 훈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구 역시 학생들이 반드시 정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 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정규 수업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지. 장훈남 학교 다닐 때는 이 정규 수업 다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았죠. 안 듣고? 학교를 아예 안 갔죠. 그리고 야구에만 이제 전념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학교 학생들이 4교시를 듣고, 맞아, 그 맞아. 이후에 이제 야구를 할 수 있게 뭔가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던 학생들이 과연 4교시 수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공부가 될까? 라는 생각도 해요. 네, 조금 더 이제 스포츠 엘리트를 좀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 좀 종목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야구 선수들은. 그리고 다 엘리트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또 쌓을 수 있는 친구를 거고.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과 단점의 갭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수업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꽃보다 재성님께서 신인왕 요건의 규정 타석 이수도 중요한 요건일까요? 중요합니다. 요즘 누가 신인왕 타느냐 말이 많은데 김일환 선수 그리고 전의산 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의산 선수는 규타 적어도 홈런 많이 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신인왕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규정 타석이 신인왕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까? 아무래도 체험은 좋죠. 체험은 좋다. 체험은 좋은데 전희산 선수는 남은 경기 다 뛰어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봐서 김현준 선수도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퓨처스에 한번 갔다 와서. 근데 김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규정 타석을 만약에 못 채우고 신인왕이 되려면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아야 됩니다. 월등히. 네. 예전에 사실 그 박한이하고 김태균하고 했을 때, 네. 김태균이가 이제 20개 홈런을 때리면서 신인왕이 됐잖아요. 맞아요. 박한이는 규정 타석을 채우고 김태균은 못 채웠을 거예요. 근데 20홈런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신인왕이 된 거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규정 타석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기려면 월등히 좋은 성적이 나와야 돼요. 아하. 여기까지. MLB 파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말실수를 했네요. 보이십니까? 이거 자기가 골든글러브 받으면 논란이 되겠죠 라고 이제 한 건데, 박성환 선수하고 이제 지금 자꾸 비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클래식 스텝부터 뭐 세이버 스텝, 그리고 뭐 수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환 선수도 그동안에 팬들의 어떤 그 질타를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2018년도부터 그 자카르타 때문에. 병역 그것 때문에. 면제 때문에. 아마 진짜 멘탈 강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지환 선수인데,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늘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을 사실 내비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근데 꼭 몇몇 분들이 그 자신감을 약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건방지다는 이제 표현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사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낮게 이야기를 해야지 좋아하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하면 건방지다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 줄타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게 저는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사실 그래. 네. 일단 그러면 오지환 선수 얘기 나온 김에 그 위에서 5번째 박성환 오지환 성적 WRC 플러스 포함 8월 27일까지 성적 좀 보시죠. 오지환이 좀 높을 거예요. WRC 플러스는 오지환이 좀 높고요. 오지환이 132.7 그리고 박성환이 120.2. 야, 이 골든글러브 과연 유격수 누가 받을지. 근데 각자의 장점이 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누가 받아도 사실은 받을만 하지 라는 성적을 이 두 선수가 지금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두 선수 모두 지금 최초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LG 팬들은 오지환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랜더스 팬들은 박성환이 당연히 받아야지. 3할 치는 유격수인데. 3할 치는 유격수에다가 당연히 3할을 쳤고. 거기다 지금 1위 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누가 받을지 진짜 몰라요. 3할 치는 타자의 유격수 20의 유격수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밑에 만우절 거짓말인 줄 임창규로 안원지를 이길 리 없잖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이겼어요. 임창규가 5이닝 소화하면서 결국 LG 트윈스가 불펜도 가동되면서 LG 트윈스가 이겼습니다. 이게 키움 와주는 선발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LG의 그 젊은 투수들이 잘 던져주고 있어요. 네. 이민호, 뭐 김윤식. 그러니까 임창규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한 경기 잘 던지면 두 경기 못 던지고 한 경기 잘 던지면 두 경기를 못 던져요. 임창규야. 올 시즌 패턴을 보면 거의 그런 패턴이에요. 네. 연속적으로 두 경기를 잘 던진 게 딱 한 번이에요, 올 시즌. 제가 사실 어제 알로 베이스볼 하다가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의 올 시즌 등판 일지를 봤거든요. 딱 그 패턴이더라고요. 잘 던졌잖아요. 다음 경기 못 던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 던지는지 잘 던지는지 좀 봐야 돼요. 어쨌든 5이닝 무실점. 어제가 홈 13연패를 끄는 경기입니다. 잠실구장을 쓰는 투수가 홈 13연패를 했어요. 문제가 있죠. 잠실구장은 투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장이고 제일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구장인데 그 구장에서 홈 13연패를 하다가 어제 그 13연패를 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FA 금액을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올해 맞추고 FA. 임창규. 네. 근데 뭐 얘기 많더라고요. 지금 얼마를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얘기도 있어요. 임창규 선수는 FA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할 거예요. 할 겁니까? 네, 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LG 구단에서 만약에 약간 이거는 뭐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아시안게임 한동희 3루로 뽑는 거 옳은 일인가요? 단기전에 수비도 중요한데 노시환 최근에 수비를 보니까 1-3루 잘하더라고요. 근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WBC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위주로 뽑았다가 엔트리 구성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야구 추세는 닭공이에요. 닭치고 공략입니다.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투수들이 전부 다예요. 네. 그러니까 공격력이 떨어지고 수비력은 한 5회 정도 리드 잡고 있으면 대수비 쓰면 됩니다. 좋은 순수로. 그런데 라인업을 최근에는 국제대회는 모두 다 공격력이 강한 라인업을 구사를 해요. 점수를 못 뽑으면 못 이기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한동희 대표팀 자격 충분히 있죠. 일단은 3루 쪽에 보면 올 시즌 WAR이 최정 선수가 1위입니다. 네, 3루수 중에. 그리고 한동희가 제가 2위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면 한동희 선수는 뭐 3루수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한동희 선수는 일단은 라인업 넣었다가 이기고 있을 때 대수비로 바꾸면 됩니다. 되니까. 그렇게 라인업을 짤 수밖에 없어요. 국제대회는. 단기전은. 그렇게 아마 내년에 벌어질 WBC도 그렇게 공격적인 라인업을 아마 뽑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현실적으로 LG와 KT 플레이오프 확률 제일 높네요. 1차전 켈리 대 데스파이네, 2차전 김윤식 대 벤자민, 3차전 플래코 대 고영표, 4차전 임창규 대 소용준. 이 선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KT 쪽이 좀 국내 선발이 좋긴 하네요. 뭐 KT가요? 네, 국내 선발 고영표, 소용준. 외국인 선수가 좋잖아요, LG는. 이거 대등한데? 켈리랑 플래코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영표하고 소용준이 원투펀치잖아요. LG는 켈리하고 플래코가 원투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할만해요. 네. 비둥비둥하죠. 네네네. 네, 그런데 3, 4선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김윤식, 임창규고 이쪽은 데스파인의 벤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KT가 조금 유리하지. 네. 모르겠어요. 이게 선발 매치업이 어떻게 짜를지 모르겠지만 이게 2차전은 김윤식 선수 안 내보낼 겁니다. 네, 무조건 켈리 플러컷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왜냐면 하루라도 더 빨리 땡겨야지 그 다음 라운드에서 빨리 등판할 수 빨리 등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차전을 등판하게 되면 이제 5차전 불펜 대기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전은 무조건 좋은 투수들이 1, 2차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5차전으로 갈수록 그 선발들이 불펜으로도 등판할 수 있는 날짜가 되거든. 네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투수들이 1, 2차전에 등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장승나의 승문 쓱다 들어갈게요. 증문일도 타이밍이 이렇습니까? 네, 오늘 왜냐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원래 좀 그 관련된 거 중에 나오면 좀 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초예요, 오늘은? 오늘은 우리 그때 K2 신선철 우리 KT 이사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 걔가 너무 지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시간을 변경해라.
그래서 60초 가는데 아니 시간 계속 변경했잖아요. 네, 60초 가는데 앞뒤로 10초는 너무하다. 이제 5초로 줄여라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60초인데 앞뒤로 5초. 55초, 65초. 그렇죠. 네. 그 너무 짧고 네. 7초씩 줘라. 7초. 아 7초씩 이렇게. 줘요. 그럼 53초, 67초. 순서로 갈게요. 참고로 오늘 그 사전 없었습니다. 예. 이번 수 질문은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런에다가 또 100안타 치고 있는데 김하성 선수가 오른 타석에도 레그킥을 하더라고요. 예. 장스나의 레그킥과 김하성의 레그킥의 좀 차이에 대해서 딱 1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하는 레그킥은 투수가 이제 글러브에서 손을 든 글러브에서 벗어날 때 딱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다리를 듭니다. 아하. 저는 타이밍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구나. 예, 그 타이밍에 제가 레그킥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김하성 선수는 저처럼 오래 기다리는 레그킥이 아닙니다. 김하성 선수는 약간 짧은 레그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레그킥을 하는 타자들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른 공 그리고 변화가 심한 공을 던지다 보니까 레그킥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살짝 레그킥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찝어놓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찝어놓고 치면 확실히 정확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찝어놓고 치게 되면 타구에 힘이 안 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타니 같은 경우는 워낙 피지컬이 크고 이제 힘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레그킥을 하는 것보다는 찝어놓고 치면 정확하게 때리기만 하면 넘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본인이 갖고 있다. 그리고 힘을 키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김하성과 저의 차이점은 스타트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스타트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들고 조금 기다리는 편이고 김하성 선수는 조금 더 늦게 다리를 드는 편입니다. 땡! 오늘은 78초. 늦었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가 자, 일단 지난주 제가 낼게요. 지난주 냈는데. 내가 일부러 길게 얘기한 거 알죠? 그렇습니까? 일부러 티 났어. 스타트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스타트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들고 조금 기다리는 편이고 김하성 선수는 조금 더 늦게 다리를 드는 편입니다. 땡! 진짜로? 한 번 더 얘기했잖아, 뒤에서. 진짜로? 내가 내면 되지 뭐. 이 형 성격 좋네. 성격 좋은 형이야. 와. 근데 왜 그러냐면, 김하성 선수가 레그킥을 하면서도 타이밍 맞춰서 홈런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궁금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타격폼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타격폼이라는 게 진짜 조금만 바꿔도 타자들은 굉장히 많은 걸 바꿨다고 느껴요. 그래서 타격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시다가 저 선수 타격폼 진짜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타자들은 어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의 타격폼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편집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감하면서 데꾸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가 봐요? 네. 클로징 빨리 하시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투더 구트로 라. 야투더 굿투더 라. 야구로 나댄다. 데꾸라. 끝. 왜 오줌 마려. 예.